어저께 그 주진우 의원과 그다음에 그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분석해 본 내용인데 주진우 의원이 오늘 의혹을 제기했는데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벌금을 냈을 뿐이라고 했지만은 판결문을 보니까 미결일수 5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당시 5일간 구속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하셨고, 그러면 정원호 후보 얘기와 달리 구속 입건되었다는 것이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이렇게 해명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오늘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6페이지, 그러니까 그 판결문 6페이지에서 지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천하람 원내대표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기 사무총장이 이 부분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받고 아는데 저도 판결문 이게 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판사들이 그냥 판결문을 알아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식이 있더라고요. 아니 있죠. 네, 그 뭐 강론상의 가중부터 해서 경합범 가중 무슨 뭐 그런 게 쭉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장량감경이 있는데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건 피고인이 반성을 하느냐, 그 피해자와 합의를 받느냐는 것을 듣고 거기 판결문에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폭행의 피해자였던 분에게 사과도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장량감경 판결문에서 그 부분에 사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량감경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하는 말과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해명하라는 식의 말씀 주장과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정원호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마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처럼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한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당시 술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 정원호 후보나 아니면 그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공식장은 뉴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뭐 다 술 먹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잘못을 한 폭행을 했잖아요. 우발적인 폭행을 했고 폭행 사건을 저지른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자로서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술을 먹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신의 판단력 에 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기억에 나는 아무것도 안 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고 사고 친 다음에 나 술 먹고 기억 안 나서 난 모른다.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자신의 판단력을 얘기를 하면서 형량을 좀 감형해주는 그런 쪽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예 안 난다는 쪽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죠. 정원호 쪽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뭐 쭉 계속해서 이건 뭐 반복돼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정원호 후보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 후보가 짚고 있는 거는 그럼 기억이 안 난 사람인데 왜 5.18 뚜렷하게 기억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원호 당시 그 피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야기, 정치적 다툼이라는 거는 당시 기억을 못 한다고 뭐 지금 할 수도 있는 뭐 정원호 후보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뭐 요거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 주장한 것 때문에 그 판결문에 그게 흐려진다거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제가 판결문 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적시를 하셨냐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인의 위 주장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치 사건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솔직히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판사는 그러니까 피고인은 나 술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라고 주장했지만 아니야 너 그 정도 많이 마신 건 아니야. 변별할 능력이 있었어라고 배제를 한 건데 제가 방금 연합뉴스 95년 10월 12일 아카이빙된 뉴스를
찾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양천구청장의 별정직 비서인 이들은 경찰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이 취해 그 밖에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복수의 언론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5.18 때문에 다투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현재의 변론과 과거의 판결문, 과거의 기사가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근데 앞뒤가 좀 안 맞다 싶은 게 일단 심신미약,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아까 심신장애라고 적어놨잖아요. 심신장애에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달았잖아요.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폭행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5.18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적당한 해명인가?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저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이런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지 기억 상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이 5.18에 대한 해명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제 이런 해명까지 들어도 그럼 5.18 아닌 거였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벌금 없었다 벌금만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5일 정도 구치소에 있었다 이제 그것도 그렇죠. 미결 일수라는 것은 이제 5일간 구금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판결문의 어떤 형식이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 좀 스크래치 날 만한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그 당시 피해자의 녹취가 얼마 전에도 공개가 됐었는데 자기 사과 받은 적 없다.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는 뭐 사과를 했다.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일로 했는데 사과 받은 적 없다 그랬고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또 이제 감형이 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뉘우쳤고 뭐 이제 피해자하고 뭔가 합의가 됐든 어떻게 해서 이제 감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 과거의 일이기는 하나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냥 좀 얘기를 처음부터 그냥 머리 숙이고 사죄했다면 그랬다면 오히려 동정표라도 더 얻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뭔가 구태여 해명을 하다 보니까 민심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저께 같은 기자회견에서 벌금 300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성침 부대변인한테 여쭤볼 텐데 벌금 300만 원이면 당시 최저임금 기준 1년치 급여이므로 법원이 굉장히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 국민을 속였거나 법원을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정 후보 측에서는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아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이제 당시에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다툼이 됐다라는 문구가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뭐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우리 성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 관계 이야기 등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건데 5.18이라는 것, 6.27 지방선거 관련 그러니까 논쟁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원호 후보가 주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기사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거든요. 물론 야당이라는 점도 있지만 검찰 출신 구청장이라는 또 다른 점도 있죠. 이걸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그 당시 민자당 정권 시절에 야당 구청장의 비서의 폭행. 근데 구의회 질의에서 뭔가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 팠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뭔가 근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분명 기사를 썼을 텐데 그걸 못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정치적 논쟁이 뭐였느냐 이거에 대한 사실 증거는 판결문에는 없어요. 정치적 논쟁인데 정치적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뭔 얘기를 한 건가? 뭐 전두환 욕하다가 싸운 건가? 아니면은 그 당시 뭐 대통령을 욕하다가 싸운 건가? 이건 모르죠. 모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그 정원 후보 측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기자들이 취재한 거면 5.18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기자들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재판 판결문과 그건 판결문에 5.18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의 기사 이 두 가지.
95년 10월 13일 날 한국일보 기사에는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라는 어디 들어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부터 상처를 입힌 혐의다까지 그 단락이 네. 모든 보도된 언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뿌렸거나 그치. 아니면 뭐 보통 뭐 우리가 경찰 측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네,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제가 갖는 의문은 네. 그 가해라는 술집이 어쨌든 양천구 관내에 있고 네. 장애인 구의원의 속기록에 따르면 너 영업 다 한 줄 알아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면 네. 그리고 그 쌍방의 주체 싸운 주체가 한쪽은 양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고 네. 한쪽은 양천 구청장이 비서실장과 비서라면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 내가 어떤 영업상의 어떤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손해를 입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약간 축소해서 진술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마침 장애인 구의원은 영남일보와 신화일보 주재기자 출신인데 속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CBS 아침 뉴스와 본인이 종합해본 결과 이렇게 나와요. 그럼 CBS 아침 뉴스는 이것보다 연합뉴스나 한국일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사정을 다룰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CBS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카이브 된 거 있냐? 네. 없대요. 찾아봐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속 찾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간의 사정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그게 아마 CBS 아침 뉴스일 겁니다. 그게 뭐 지하실이든 자료실이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나와져야 뭐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직접적인 그 여성분들 당시에 그 사장님이 여성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종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혹시나 뭐 발언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낫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뭐 계속 어차피 뭐 지금 각 진영에서 각 지금 캠프에서 네거티브로 지금 대응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저는 근데 한 말씀하시죠.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어떤 피해자요? 그 맞았다는 당시에 분? 그 사람 되게 억울할 것 같다. 네. 왜냐면 이미 지금 녹취로 자기 5.18 아니었고 사과도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근데 그 그분도 당시 기억하고 자료를 있다라는 계속해서 거였어요. 맞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아, 학폭도 예, 그래요. 예, 예. 학폭의 가해자는 기억 못합니다. 네. 피해자는 네. 매일 기억합니다.